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한 학기 동안 융합 디자인을 함께 연구할 권영걸 교수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직접 만나서 강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보내게 돼서 한편으로는 아쉽고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융합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내가 맡게 되었는데, 융합 디자인이라는 이 타이틀은 이 디자인 텍소노미, 이 디자인 분류법에는 없는 명칭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을 많이 논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 융합이죠. ICT와 BT와 융합되고 AI와 로보틱스가 융합되고 이렇게 융합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융합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도대체 융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 시점에서, 이 지점에서 융합을 논의하고 있는 것일까? 디자인에서는 왜 없던 융합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가? 오늘 이 첫 시간이니까 융합이 무엇일까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분석의 시대에서 종합의 시대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 20세기는 과학이 매우 발달한 시대였는데 그 당시까지의 생각은 분석할수록 쪼개고 할수록 그것이 더 전문성이 높다.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세분해서 들어가는 것이 전문적이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20세기 말로 오면서 이젠 종합의 시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우물 파기, 인간 승리 이런 것이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우물 판 사람들, 외길 인생 이런 것이 굉장히 예찬되었죠. 그런데 20세기 말로 오면서 사람이 이게 좌로 우로 두리번거리고 갈짓자로 살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그것은 실패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저것 다방면을 편답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종합의 시대. 전문가가 쪼개기를 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고 종합적인 사람, 그것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사람이 진정한 전문가다. 이렇게 사고가 바뀌었어요. 쪼개기의 시대, 쪼개기 시대는 그러니까 데카르트 이후에 이 화이트헤드가 근대 유럽 철학은 데카르트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철학, 유럽 철학 전체가 데카르트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데카르트는 근현대 철학의 비조입니다. 원조이죠. 데카르트는 쪼갤 수 없이 더 작은 것에 이제 관심을 가졌고 그것이 운동에 의해서 이 세상 만물이 이루어지고 현상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온갖 이 현상들은 수학적으로 풀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이런 것이 결정론적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20세기 말로 오면서 이게 이제 유기론적 세계관, 생태학적 세계관으로 세계관 자체가 바뀌죠. 그때 분석의 시대는 이제 거하고 종합의 시대로 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죠. 20세기 디자인도 분석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내가 디자인에 입문한 게 1969년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빼기, 나누기 디자인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더하기 디자인으로 가다가 오늘날은 급기야 이 곱하기 디자인으로 가고 있어요. 디자인은 어떻게 분화되었는가를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는데, 이 독일의 철학자 막스 쉘러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호모 파버, 인간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용어들이 있지만 이 지혜를 활용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이거 호모 사피엔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 호모 파버 그랬어요. 파버, 우리가 fabrication, 뭘 만든다 할 때 이 파버예요. 호모 파버. Man the tool maker, man the maker. 뭘 만드는 존재로서의 인간. 이 뭐랄까, 공작인, 공작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얘기를 했거든요. 막스 쉘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가 메시지, 두 번째가 툴, 세 번째가 플레이스. 다른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다른가? 인간은 메시지, 모종의 전달 신호, 전달 매체,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도구, 이 손의 기능의 확장이죠. 우리가 뭐 공사장에 포크레인이 있다면은 그 손의 기능의 확장입니다. 손이 더 확장돼서 삽이 되고, 곡괭이와 삽이 더 확장돼 가지고 포크레인이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플레이스를 만들어낸다. 공간을 만들어내고 뭐 그러는 걸 하는 존재다. 내가 대학에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늘날은 디자인이 분화되다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디자인 이 세분 영역이. 아까 내가 디자인 탁소노미 이렇게 했는데, 디자인 분류 체계에 복잡다기하게 100가지가 넘는 디자인 영역으로 분화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3가지밖에 없었어요. 1. 시각 디자인, 2. 제품 디자인, 3. 환경 디자인. 뭐 나중에는 공간 디자인이라고 이름이 좀 달라졌지만,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공간 디자인 이렇게 됐거든. 아까 막스 쉘러가 뭐라고 그랬죠? 메시지, 툴, 플레이스 그랬죠. 그게 그대로 대응되는 거예요. 메시지는 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디자인하는 것이 시각 디자인이죠. 툴, 이 제품 디자인, 뭐 공업 디자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 생산 체계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한 거지. 그 다음에 환경 디자인 또는 공간 디자인, 이게 플레이스라고 그랬죠. 어떤 장소를 만들어내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이런 거죠. 그럼 이렇게 복잡다기하게 100가지가 넘도록 뭐 디자인이 분화되어 있으면서 그들 간에, 서로 간에 융합합니까? 잘 융합하지 않죠. 20세기 후반에서 종합의 시대로 왔다. 이 종합은 synthesis, thisis를 종합한다, 이거지. 태제를 종합하고 뭐 이러는 것이죠. 모으는 것. 이 여러 개가 독립된 개체들을 여러 가지 모으는 거를. 이게 조금 다른 말은 이 유니언, 이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연합이요. 우리가 1919년에 독일의 바이마르에서 이 바우하우스가 창립이 됐죠. 그래서 이 바우하우스가 근대 디자인, 건축, 교육의 이 모본이 된 겁니다.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고요.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정도가 영향을 안 받았고, 덜 받았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빼고는 아마 다 그것에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바우하우스가 그렇게 영향이 컸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동시대의 조형예술 영역의 최고의 전문가가 이 연합 모인 거예요. 새로운 이념에 입각하여 혁명적인 열기로 새로운 조형교육을 한번 이루어보자, 이 세계를 바꿔보자 하는 열기로 모인 겁니다. 일종의 연합이죠. 유니온, 일종의 연합이에요.
따로 존재하던 디자인 영역이 이제 한번 모여보자. 근데 모일 때는 이 바우하우스는 이제 건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요소들이 모인 겁니다. 이 종합의 시대, 이 연합의 시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학을 종합대학 이렇게 하죠. 여러 학문 영역의 백화점이에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인문도 있고 사회과학으로 나눠지고 또 자연과학으로 나눠지고 공학, 의학, 뭐 수의학, 뭐 이런 것을 쫙 나눠지죠. 이것이 옴니버스로 다 모였다. 이게 종합대학이죠. 국가 간의 연합을 국제연합이라고 그러죠. 이 유니언. 그 이제 UN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국제연합. 그렇지만 종합이니 연합이니 이런 건 다 개체는 그대로 있는 거지. 이게 화학적으로 변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 그렇지 않죠. 사실 이 종합대학에 이런 화학적 변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져 가지고 굉장히 문제죠. 막 그거 좀 서로 간에 이 융합하게 하려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이 intercollegiate, interdepartment, 그러니까 학과 간, 전공 간, 대학 간, 단과대학 간, 뭐 이렇게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은 뭐 가산점을 준다, 온갖 장치를 해도 잘 안 모여져요. 이 종합의 시대 연합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이라는 게 많이 이야기가 됐죠. integration, 통합이래요. 이 통합이라는 것에 인간의 생각이 눈이 번쩍 뜬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1969년 7월로 기억합니다. 아폴로 프로젝트가 성공해가지고 인간이 3명이 달까지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모선에 있고 어떤 사람은 달에 내려가지고 긴 시간을 거기서 잠까지 자요. 그리고 긴 시간을 월석을 채취해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왔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인류 과학 기술의 거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그게 1969년입니다. 근데 그 아폴로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개발한 테크놀로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시대에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를 전부 끌어모아서 이것을 통합을 했더니 인간이 달에 갔다 오는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인간은 자신이 일을 저질러 놓고 자신이 놀라고 그러는 존재예요. 이 놀라운 위협이 달성됐다. 그래서 그때 시스템 이론이 나온 거거든. Systems Approach. 뭐 이런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있는 것,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있는 과학 기술을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고 연합시키면은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하면서 시스템 이론이 그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얘기되는 거는 통섭이라는 게 지난 20년 동안 좀 얘기가 되었어요. 통섭. 뭐 이것도 통합에서 조금 더 나아간 개념인데 미국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conciliation 이게 통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생물학, 사회학, 심리학 이런 것이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어가지고 서로 다른 것들 속에서 공통점을 뽑아내고 그것들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내는 개념, 이걸 통섭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되돌아갑니다. 분석의 시대에서 종합의 시대로 오더니 종합에서 연합 이야기가 되더니 그 다음에 통합이라고 그러더니 통섭이라고 그러더니 이게 이제는 융합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융합은 이 컨버전스의 시대다.
이 융합이라는 건 그럼 이제까지 뭐 종합, 연합, 통합, 통섭 이런 것과 뭐 다르냐? 달라요. 이거는. 이거야말로 이 blur the boundaries, 바운다리 블러, 경계의 소거,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A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B인지가 모르게 한 덩어리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탈경계, 탈장르. 사실 아까 종합대학 얘기를 했지만 이 학문 영역의 백화점인 이 종합대학에서 학문들 간의 탈경계, 탈장르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러면 위협이 달성되는데 그게 참 안 되지. 20세기의 고약한 이 고집들과 뭐 이러한 이 관성이라는 건 뭐 물체가 막 달려가다가 굴러가다가 서야 되는데 계속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이제 관성인데 학문 영역에서도 이런 관성이 있는 거지. 이게 사실 융합을 얘기하자면 제일 좋은 예는 사실은 부부가 만나가지고 아이가 만들어지는 게 융합이에요. 이거는 생화학적인 현상인데 융합의 이 특성은요, 되돌릴 수 없는 게 융합이에요. The river of no return. 돌아오지 않는 강. 강이 역류하는 거 봤어요? 강은 한번 쭉 흘러가는 거죠. 비가역적입니다. 이런 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서 그게 다 통합이 돼요. 하나가 돼서 경계도 없어지고 뭐 이러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백남준 선생이 있죠. 비디오 아티스트,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아마 한국이 나온 세계적 미술가, 예술가 볼 수 있는 게 몇 사람 될까요? 그 중에 으뜸이 이제 백남준 선생일 텐데, 이 백남준 선생이 이 경기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이제 6.25가 나죠. 6.25가 터지니까 이제 전란을 피해서 동경으로 갑니다. 가족이 동경으로 가서 이 동경대학에서 철학, 미학, 미술사학 이런 것을 공부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죠? 독일로 갔죠. 독일로 가서 루트비히 막스밀리안 대학이라는 데 가가지고 이 양반이 음악을 해요. 저 동경대학에서는 미술사학, 철학 뭐 이런 걸 문학 철학부에서 그런 걸 공부하더니 독일에 가가지고는 또 음악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독일에 유학하면서 이 전위적인 실험 작가들 그룹, 이 플럭서스에서 참여해가지고 막 이 활동을 하죠. 그때 이 양반이 전자 테크놀로지에 접해요. 미술하다가 음악하다가 전자 테크놀로지 뭐 오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국으로 가죠. 뉴욕에 가가지고 이 전자 테크놀로지의 실제 상황에서 그 여러 가지 미디엄들, 전자 미디어를 막 쓰게 되죠. 이 양반은 이 내부에서 음악과 미술과 테크놀로지, 공학 기술이 범벅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이 이 영향을 받은 거는 이제 문학 번역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동아시아죠. 뭐 한국, 일본 뭐 이런 게 부인도 일본 분이시지만 동아시아 문화, 그다음에 유럽권, 그리고 나중에는 뭐야 미국이지. 미국. 이 양반 안에 문화가 블렌딩 된 거야. 칵테일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유전학 그 용어에 잡종 강세라는 게 있죠. 이 하이브리디제이션, 하이브리드가 되면은 그게 가장 강해요. 그게. 우리가 뭐 이 순혈주의, 뭐 이거를 강조하는데, 그거는 뭐 기형을 낳기도 하고, 사실은 약해요, 굉장히. 면역력도 약하고, 생존력도 약하고, 뭐 그렇죠. 이 엄청난 하이브리드가 이 양반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99%의 미술가들이 뭐 어떻습니까? 미술에서 시작해서 미술에서 끝나죠. 그 양반은 집시처럼, 베가본드, 방랑자처럼 미술 하다가 음악 하다가 전자 테크놀로지 하다가 뭐 이러다가 세계적 대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은 초장부터 융합이 센 거다. 융합으로 가면은 살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 통합하고 융합이 어떻게 다른지를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통합의 이 표본이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비빔밥은 밥 위에 뭐 이런저런 음식물들을 이렇게 얹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벼 먹는 겁니다. 그러나 다 개체로 따로 있어요. 내가 뭐 고사리가 싫으면 고사리 덜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응? 내가 뭐가 싫으면 거기 집어내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결속되어 있는 것, 조건적인 것이 김밥이에요. 내가 뭐 김밥 중에서 뭐 어떤 것이 굳이 싫으면 젓가락으로 뭐 빼낼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일단은 김밥은 그냥 먹습니다. 다. 예. Ready to eat, ready to be eaten. 아주 준비되어 있어요. 조건적으로.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칵테일이라는 게 있어요. 칵테일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칵테일을 다시 뭐 화학 실험실에서 되돌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칵테일은. 이제 융합이 칵테일 같은 거고요. 비빔밥 같은 것이 통합이에요. 통합. 종합, 연합, 통합. 이런 거. 융합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생화학적인 이 결합이 일어나는 것이 융합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융합 디자인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머릿속에 넣어두기 바랍니다. 그 융합이라는 본래 자연이 융합되어 있는 거거든. 자연의 본성은 융합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디자인에서 20세기 디자인의 실패를 우리가 오늘날 굉장히 교훈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죠. 반생태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디자인이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을 하고 있죠. 그럼 자연을 닮은 자연의 질서대로의 디자인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자연의 본성을 들여다봤더니 본디부터 자연은 융합적인 거거든. 융합되어 있다고요. 일리아 프리고진이라는 이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일 때 이분이 이대에 와서 강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내가 이분에게 강의도 듣고 했는데, 복잡계 이론 여러분들 잘 알죠? 복잡계 이론을 주창한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내가 이걸 듣고 굉장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20세기를 얘기할 때 인류 문명의 거보를 얘기하죠. 20세기는 엄청난 과학적, 기술적 발전이 있었던, 폭발적으로 그 발전이 일어난 시기로 보죠. 그렇지만 이 거대한 학자가 일리아 프리고진은 20세기를 후세의 사가들은 암흑기로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20세기가 인간의 사고에서부터 모든 사상, 모든 학문 영역, 모든 기술, 이 메커니즘 이런 것에서 유기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통합성을 결여한 이러한 암흑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20세기에 생산체제가 대량 생산체제로 일어나서 대중사회를 열었던
미국의 대표적인 그 생산 체제를 이야기할 때 포디즘을 얘기하죠. 포드 자동차. 그러면은 거기에 출퇴근하는 아주머니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아주머니는 A 벨트와 B 벨트 사이에 앉아 있고 A 벨트와 B 벨트에서 오는 부품을 하나씩 취해서 그것을 결합해서 C 벨트에 얹혀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A 부품과 B 부품을 결합해 갖고 C 부품에 C 벨트에 갖다 놓는 거. 그래서 이 아주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아주머니가 매일 출퇴근하시면서 하는 일의 결과물이 뭐가 됩니까? 했더니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자동차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유기성도 없고 통합성도 없고 그냥 쪼개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자연에 반하는 겁니다. 이 자연은 본성적으로 이 융합되어 있고요.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이 자연이 하나다, 우주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뭡니까?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뿐인 하나님. 이 유일, 무이한, 이 홀리스틱한 것이 전일적인, 전체가 하나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뭐 이 화엄 철학 같은 데 보면 인드라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드라 그물. 세계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그 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다. 예. 홀리스틱, 이것도 홀리스틱. 전체적인 하나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인생도 인간도 융합적인 겁니다. 융합지향적입니다. 생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 우선 개인으로 돌아와서 얘기하더라도 우리의 감각, 우리가 뭐 5개 감각을 갖고 있다 흔히 얘기하는데, 이 센소리 오간, 감관이 다 근원적으로 통일되어 있잖아요. 시각 따로, 청각 따로, 우리는 쪼개는 걸 좋아하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 그리고 시각 디자인이라는 게 그게 사실 말이 될까요? 시각으로 지식과 정보의 절대적인 퍼센티지가 70%가 넘는 게 시각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관은 근원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시각만 떨어뜨려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음악과 미술이 따로 존재해서 중세기 때부터 오늘날까지 왔지 않습니까? 음악과 미술. 서로 간에 오고 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를 했지만, 캠퍼스 계획을 할 때 음악하고 미술은 이 사촌간이라고 같이 이렇게 두죠. 캠퍼스 안에서. 음대, 미대는 같이 이렇게 두는데. 계획할 때 개념은 그런데 음악하고 미술이 서로 전혀 오가지 않습니다. 음대 교수와 미대 교수가 만나지도 않고 함께 토의하거나 식사 한번 하는 것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오고 가지 않습니다. 따로 따르죠. 그래서 많은 가능성을 우리가 놓치고 있죠. 사실은. 인간도 융합지향적으로 되어 있고 미술도 디자인도 이 창조를 하는 영역이잖아요. 창조. 디자이너는 매일 혁명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시선에 부딪혀오는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거는 사람이 디자이너죠. 디자인은 이 세상 모든 사물이 미완의 것이라고 봅니다. 불완전성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저렇게 밖에 못하나? 저럴 필요가 있나? 작동법을 바꿔야지. 형태를 바꿔야지. 기능을 바꿔야지. 색채를 바꿔야지. 놓여지는 공간을 이동해야지. 하루 종일 그런 생각만 하는 게 이제 디자이너니까
디자인은 혁명가죠. 미술, 디자인 이런 크리에이션을 하는 크리에이티브가 생명인 이것은 다 융합적인 겁니다. On the whole,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홀리스틱한 뷰, 이 전일론적인 화가는 이 2차원 캔버스라는 이 2차원 화면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그림을 그려서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더 이상 뺄 것도 없다라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그리다가 어느 날 그러한 상태가 오죠. 그래서 붓을 내려놓는 것이 이 창작의 종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융합입니다. 융합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부부가 아기를 생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아기를 다시 정자와 난자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비가역적인 거예요. 이게 종합하고 통합하고 융합이 다른 거예요. 종합하고 통합은 개체가 그대로 있으니까 개체들이 독립된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분리시킬 수도 있고 해체할 수도 있고 빼기 뭐 이런 것을 더하기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근데 곱하기로 가지는 못해요. 이게 바로 융합입니다. 융합 디자인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학기 동안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융합 디자인이 본래 융합적인 거예요. 디자인은 다 융합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굳이 융합 디자인을 이제 과목으로 설정해 가지고 이번 학기에 하자 그러는 것은 이 융합성을 좀 강조해 가지고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제 융합을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생각이 시작이 돼야 될 텐데 어떤 융합이 가능할까? 뭐와 A와 B와 또는 A, B, C, D가 어떻게 융합될 수 있을까? 융합의 기제, 메커니즘은 어떤 것인가? 방법론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하게 될 텐데 과학과 예술을 우선 융합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과학. 사실 자연과학하고 예술 패러다임은 연동되어 왔지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늘. 예술이 과학에 인스피레이션을 준 적도 있고요.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이것이 앵포르멜 그리고 이런 미술에 영향을 준 경향도 있죠. 퀴비즘 이런 것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세라라는 이 포인틸리즘 점묘법을 한 세라의 그림 여러분들 아시죠? 이 가만히 보면은 이 좀 거장들의 삶,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행동 양식을 좀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할 바가 좀 있어요. 세라가요, 어느 날 그림을, 그게 뭐 굉장히 주목받는 화가였는데, 언제부터 붓을 내려놓고 딴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 이제 한 1년, 2년 자기 경쟁자는 막 그냥 미술 생산을 하고 있는데 딱 내려놓고 뭐에 관심을 갖냐면은 광학의 옵틱스, 광학에 관심을 가져요. 광학이라는 게 빛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시각 관한 것, 시신경, 이게 시각 현상과 빛과 색과 이런 것에 관한 것이죠. 이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자연의 색이라는 것, 색을 지각하는 인간의 생리적인 기제 이런 것을 다 알아내고 이것이 뭐 또 분광에 대한 것, 우리가 공기 속에는 공기는 그냥 아무 색깔도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프리즘으로 해보면 그 속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사실 이 속에 빨주노초 파나보가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이지. 응? 그래서 이런 것을 이 공부를 해서 자기의 작업에 융합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그 분광했을 때 픽셀, 이 픽셀처럼 이 점으로 찍어가지고 면을 만들어내는 이 점묘법의 창시자가 되죠. 이렇게 어떤 융합은 위대한 발견, 위대한 예술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또 뭐 기술과 기술끼리 융합하기도 많고요. 그거는 뭐 기술과 어떤 대상이 융합하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들 그 오랫동안 건축은 건축가가 수직 수평 T자와 30도 60도자와 45도자 그리고 콤파스 이것을 건축을 했습니다. 오랫동안요. 그러다가 컴퓨터의 도움으로 종이를 확 우겨놨다가 놓은 형태 같은 것이 가능해졌죠. 그걸로 이제 연산해내는 거 컴퓨터로. 그래서 프랭크 게리 같은 그러한 작품들이 나오고 자하디드가 했던 파라메트리시즘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것도 테크놀로지와 건축, 테크놀로지와 도시, 테크놀로지와 옷이 또 연결되기도 하죠. 웨어러블 컴퓨터 같은 것. 이런 거 이게 컴퓨터인가? 옷인가? 뭐 우리가 휴대폰을 갖고 다니지만 이거 사실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거죠. 사실은 전화기도 들고 다니는 것이자 카메라도 들고 다니는 것이자 뭐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건데 이렇게 컴퓨터 공학하고 섬유 공학하고 웨어러블 컴퓨터는 이 옷을 만드는 섬유 공학하고 전자 공학하고 뭐 디자인이 이 하나로 번복이 됐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이건 적용에 관한 것인데 이 필립 스탁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필립 스탁은 마을 공동체도 뭐 설계하기도 하고 건축도 뭐 아사히 빌딩 이런 거 알죠? 건축도 뭐 하기도 하고 의상도 하기도 하고 하다 나중에는 스파게티 누들 이 마카로니까지 디자인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거장들이 대부분 디자인의 성공 공식을 갖고 포뮬라, 석세스 포뮬라를 가지고 있어요. 방법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방법론의 X에, N에 뭐 도시를 대입하기도 하고 마을 공동체를 대입하기도 하고 의상을 대입하고 이러면서 풀어나가는 이 포뮬라를 다 가지고 있죠. 대부분 그 프로세스는 융합이에요. 그냥 섞어찌개 융합으로 가는 거죠. 감각의 융합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감각의 융합. 훌륭한 디자인 중에는 시네스테시아는 공감각이지. 여러분들 김강균 시인의 시, 정지용 시인의 시를 보면은 풍경이 떠오르기도 하고, 뭐 누런 황소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림이 떠오르지잖아요. 이게 공감각적 효과입니다. 이 사람은 활자화된 문자, 글자로 된 시를 썼을 뿐인데 왜 그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게 되느냐. 색청이라는 말도 있어요. 색깔을 보면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리고 또 디자인 학부에서 뭐 입시 때 그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비발디 사계 들려주고 이 구성 작품을 그리게 해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 감각의 융합, 보는 음악의 시각화, 보는 음악, 듣는 미술의 청각화, 뭐 이런 거 서로 간에. 세계는 온갖 축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토마토 축제, 그 사실 규모도 크지 않아요. 스페인의 어느 마을에서 하는 축제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좋은 축제라는 게 이 교육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행자와 이 감상자가
구분이 없는 것. 연행자, 퍼포머와 관람자, 관객, 스펙테이터 간에 경계가 없는 것. 뭐 그럼 구경꾼이기도 하고 자기가 연행자이기도 해요. 그냥 가서 토마토만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때 감각이 다 청각, 시각, 미각, 막 입에도 들어가고 범벅이에요, 토마토. 촉각, 모든 것이 다 동원되는 게 이 토마토 축제거든요. 이제 좋은 축제의 요건 중에 오감, 감각을 다 동원하는 것이 좋은 축제로 되어 있어요. 이런 감각의 융합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떠냐. 음악하고 미술이 죽어라고 오고 가지 않잖아요. 이거 뭐 벌써 30-40년 전 내가 젊은 교수였던 때에 미국하고 일본을 방문해 보면 디자인 학부에 신세사이저가 다 있었거든. 음악하고 이 시각적 미디엄과의 통합을 하느라고. 이제는 미술, 음악, 댄스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하는 뭐 빛과 소리와 색채가 빛, 소리, 색을 매체라고 안 그러고 이제 매질이라고 하는데 매질의 융합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문학 뭐 시인이 아까 뭐 김광균, 정지용 이런 분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으로부터 의상, 옷 디자인하는 사람들, 액세서리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인스파이어 된 것. 시로부터 영감을 얻고 잉고 마우러 같은 세계적 이 디자이너는 시와 조명기구, 조명기구하고를 결합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서양 디자인, 동양 디자인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게요, 1세기 전만 하더라도 서양은 서양, 동양은 동양, 그들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 이게 이 키플링, 러니어드 키플링이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대문호가 있죠. 거기 정글북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정글북을 쓴 이 러니어드 키플링의 동원동 선언서 그들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 이게 아직도 영국 교과서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랬는데 이 동과 서가 만나기 시작한 거는 지금 한 20년 정도 됩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세계 문지방을 넘어올 때에 이 두 가지가 이제 연합되고 결합되는 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동서융합의 어떤 디자인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날 동양의학하고 서양의학이 죽어라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뭐 서양의학을 하신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은 이제 한의 그런 거 뭐 먹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한의사한테 우리가 가면은 서양의학적 기법을 치료 방법을 좀 무시하는 뭐 이야기도 하죠.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사실 서양의학은 대증적이고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동양의학은 건강을 중심으로 하고 예방을 더 대증이 아니고 예방이고 이쪽은 질병 중심이고 이쪽은 건강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달라요. 다르고 이 인체라는 마이크로코스մ 이 소우주를 보는 방식이 아까 분석의 시대에서 종합의 시대로 그랬는데 사실 서양 의학은 굉장히 분석적이고요. 동양의학은 종합적이지 않습니까? 유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그렇게 서로 깔보고 인정하지 않다가 지금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모습들이 요즘 보입니다. 협치를 하고 협진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서로 간에 굉장히 참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뭐, 우리는 떡을 먹고 하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커피 인구가 많이 이 녹차, 이 차로 많이 옮겨오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이 케이크만 좋아하던 젊은이들이
뭐 죽으라고 외면하던 이 떡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떡과 케이크 어떻게 만날 수는 없을까? 이게 또 생활 방식도 서방 세계에서는 전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입식이고 우리는 할아버지 때까지만 하더라도 평좌 생활을 했죠. 완전히 이 책상다리하고 앉는 방식을 했는데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조화될 수 없을까? 뭐 이런 것이 이제 융합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내가 한 2년 전까지 개원예술대학교에 총장으로 있었는데 그 개원예술대학교의 모토가 플레이입니다. 플레이. 놀자라는. 그래서 뭐 이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노라리로 만드는 게 아니냐, 이 학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공자님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낙지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보다 못하다. 이게 사실은 이 플레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교육에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서양 속담이 이런 게 있죠. Play while you play, work while you work. 일할 때 일하고 공부할 때 공부해라. 응? 이런 뜻인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면은 생산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play while you work, work while you play. 노는 듯 일하고 일하는 듯 놀아야 돼요. 그때의 프로덕티비티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놀이와 학습, 그러니까 뭐 이 일과 놀이, 뭐 노동과 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융합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뭐 하기 싫은 일을 직장에서 죽으라고 하는 이유는 봉급을 타서 아이들과 에버랜드에 가서 쉬기 위해서. 이건 참 비극적이잖아요. 놀기 위해서 죽으라고 싫은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일하는 것이 즐거우면 여기가 천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플레이라고 한 거예요. 이 플레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융합하면은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아까 공자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사실 모차르트는 논 거예요. 그 천재성을 가지고 음악을 어떤 의미에서는 희롱한 거예요. 놓은 거예요. 근데 저자를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했던 살리에리는 비극적인 겁니다. 그게요. 내가 이 김연아하고 아사다마오를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해봤는데 김연아는 모차르트예요. 아사다마오는 살리에리예요. 아사다마오는 어떻게 해서든 김연아를 꺾어야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연아는 그 경기 한치의 이 실수도 없어야 되는 그 경기에서도 노는 듯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는 것, 일과 놀이, 놀이와 학습, 여가와 노동, 이것을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융합의 문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다른 제안을 하자면은 물질과 비물질을 한번 섞는 것. 이안 케르살레라는 세계적인 조명가가 있습니다. 조명인데 실내 조명 이런 게 아니고 거대한 도시 조명, 환경 조명, 거대한 조명을 하고 이 노르망디 다리 같은 이 큰 교량을 조명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이안 케르살레가. 근데 이 사람이 아폴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폴로가 아까 얘기했듯이 1969년에 쏜 거거든. 그 케이프 캐나베럴이라는 데서 쐈는데 그것은 이 론치 패드 아폴로 11호였던가 그걸 쏠 때의 론치 패드가 그대로 있어요. 케이프 캐나베럴. 거기에 이 상징적인 모뉴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 론치 패드는 그대로 두고 녹슨 이 론치 패드 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빛으로 쫙 쌓아 올리는 것을 했거든요. 야간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빛은 비물질이요. 론치 패드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어우러진 어떤 이 거대한 멋진 조형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조형물이 꼭 뭐 어떤 물질적 형식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이러한 것들.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융합을 이번 학기 동안 연구하세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디자이너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융합을 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디자인 텍소노미, 디자인 분류법, 관습적인 분류법에는 없는 새로운 영역들이 마구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유사어 사전을 여러분들 휴대폰에 담고 있습니까? 디서러스를 갖고 있습니까? 그건 뭐 어떤 단어를 치면은 유사어가 쫙 나오죠. 그 밑에 뭐 엔토님, 이 반어도 나옵니다. 반대말도. 시노님들이 쫙 나오고. 근데 이것을 융합을 연구하면요. 옹님들, 이 유사어들, 그러니까 variables, 이 변종이 쫙 쏟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융합을 이번 학기에 한번 훈련을 세게 하고 융합의 달인이 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오고 있는 시대의 미래를, 디자인의 미래를 선취할 수 있어요. 오늘은 뭐 첫날이니까 수업 뭐 이 정도만 하고, 다음 한 2, 3주는 여러분들에게 융합의 사례, 지난 10년 동안 탄생한 온갖 융합의 사례, 뭐 사례들을 내가 방금 쭉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을 뛰어넘는 훌륭한 융합의 사례들을 찾아보는 작업을 하고요. 케이스 스터디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융합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 함께 나하고 토론하면서 내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서 약간은 서운한데 직접 여러분들 대면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확인하고 그럴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